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저는 거의 평생을 알고 지내면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는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까지 살다가 대학교를 서울로 오게 되면서 서울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그 후 취업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아예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살 때는 한 동네에서 계속 살았어요. 부모님은 지금도 같은 동네에 사시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희주 그 아이도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랑 친한 동네 이모의 딸이었는데 저랑은 5살 차이였어요. 엄마끼리 친하다 보니 저도 희주랑 친하게 지냈었어요. 저를 언니, 언니 하면서 잘 따르기도 했고, 저도 형제 없이 외동인지라 희주를 동생처럼 예뻐하고 좋아했죠. 제가 서울에 살기 시작하면서 그 전보다는 만남이나 연락이 뜸해지긴 했어요. 그래도 제가 고향에 내려가면 꼭 만났고, 희주도 가끔 버스 타고 서울까지 놀러 오곤 했습니다. 당연히 제 결혼식도 오고, 저희 신혼집에도 놀러 왔었어요. 저희 집 보고 너무 예쁘다며 자기도 저처럼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도 잡고 여기서 살고 싶대요. 고향에는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는 떠나고 싶다면서요. 저도 꼭 원하는 곳에 취업하라고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취업 준비에 한창 바쁜 희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속상하다면서요. 면접이 겨우 잡히면 뭐해. 면접 보통 오전에 보잖아? 서울 사는 애들이야. 자기 집에서 바로 출발하면 그만이지만 나는 여기서 새벽부터 버스 타고 가야 돼. 아니면 전날 올라가서 찜질방에서 자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컨디션이 좋을 리가 있어? 집에서 뜨신 밥 먹고 몇십 분 걸려서 오는 애들이랑 버스에서 몇 시간 걸려서 오는 나랑. 그러면서 서울 사는 것도 스펙이라며 면접 보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희주가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나 딱 3개월만 언니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그동안 회사도 알아보고 면접도 좀 쉽게 보러 가고 3개월 정도 해보고도 안 되면 포기하고 여기서 취업 자리 알아보려고. 희주의 마음은 알겠지만 결혼도 해서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덥석 와서 지내라고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거절을 했었어요. 나 혼자 사는 거면 당연히 오라고 하지만 남편도 있고 서로 안 편할 거라고요. 희주는 제 거절을 엄청 섭섭해 하더라고요. 그 후에 미안해서 한 번씩 연락을 했는데 저에게 많이 서운했던지 답장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모, 그러니까 희주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희주가 그 일로 이모한테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면서 딱 3개월만 봐주면 안 되겠냐고요. 서울에 아는 사람도 저밖에 없고 여자인데 아무 때나 방을 구해주는 것도 좀 그러니 부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따로 줄 수 있다면서요. 돈이 문제가 아니긴 했지만 이모까지 저에게 부탁을 하니 거절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봤죠. 남편은 3개월 정도면 괜찮다고 했고 저는 결국 희주에게 취업 준비를 하는 3개월 동안 저희 집에 와 있으라고 했습니다. 희주는 엄청 기뻐하면서 짐을 싸서 바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희주는 저희 집에서 살면서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이력서도 열심히 넣고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면접 연습하는 거 봐달라고 하고요. 의지가 대단했어요. 자기는 꼭 서울에서 취업해서 살고 싶은데 엄마가 3개월 동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내려와서 살라고 했다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자기는 무조건 취업에 성공할 거라고 하더군요. 저도 희주의 노력을 응원했습니다. 언니로서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희주가 만약 취업이 되면 당장은 살 곳을 구하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 남편에게 얘기해서 집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조금 더 데리고 있어야겠다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제 딴에는 희주를 위해 주려고 했어요. 뒤에서는 제 뒤통수를 제대로 치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그 일을 알게 된 건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 때문이었어요. 아파트 상가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자주 가다 보니 친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한동안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을 내내 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일찍 가게 돼서 반찬 가게를 들렸어요. 반찬 몇 가지를 고르고 있는데 사장님이 저를 계속 보시더라고요. 무슨 할 말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계산할 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저기 세대, 네 사장님,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갑자기 그렇게 묻길래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일요? 남편하고는 괜찮아? 그럼요. 왜요? 사장님은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얼굴이더군요. 저는 이런 걸 왜 물으실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내가 괜히 분란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또 같은 여자 입장에서 모른 척 할 수가 없네. 뭘요? 자기 남편 요새 수상한 거 없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내가 며칠 전에 자기 남편이랑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지나가는 걸 봤거든. 자기 남편도 우리 가게 몇 번 와서 내가 잘 알잖아. 며칠 전에 저녁에 화장실 간다고 가게 문 잠그고 상가 밖으로 나왔는데 자기 남편이랑 웬 여자랑 저기서 같이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싶어서 살짝 따라가 봤는데 아파트로 들어가더라고. 저는 그 순간 희주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여자가 단발머리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역시 희주였습니다. 집 근처에서 만났으면 같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팔짱을 꼈다니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누군 줄 알아? 아, 집에 있는 남편 사촌 동생이에요.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남편의 사촌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아, 그래? 아니, 근데 사촌 동생하고 팔짱도 끼고 다녀? 진짜 팔짱을 꼈어요? 정확히는 팔짱을 끼고 가다가 집 다 와서는 둘이 벙거리면서 빼더라고. 근데 다 큰 사촌 동생이랑 그렇게 친하단 말이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희주가 팔짱을? 그것도 집 근처에서? 애초에 두 사람이 그렇게 친한 사이라는 것부터가 믿기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평소 야근이 잦았고 희주도 주말이면 서울 구경 다닌다고 집에도 잘 없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 같이 있을 만한 시간이나 접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 말을 듣고 있자니 기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사촌 동생 맞아? 네, 사촌 동생 맞는데 성격이 좀 자유분방해서 그래요. 저한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괜히 오해했네. 미안해. 난 혹시나 해서. 괜히 이상한 소문이 날까 싶어서 그렇게 대충 둘러대긴 했지만 속으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찝찝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있던 희주가 아무렇지 않게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반찬 가게 갔구나? 뭐 사왔었니? 아, 나물하고 잡채하고 두루치기. 우와, 맛있겠다. 형부는 늦어? 모르겠어. 연락 안 해봐서. 그렇구나. 희주는 제가 사온 장바구니를 보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고 해맑아서 반찬 가게 사장님의 말이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참, 언니, 나 좋은 소식 있다? 뭔데? 나 얼마 전에 그 회사 1차 면접 보고 왔잖아. 아까 전에 전화 와서 임원 면접 오래. 2차만 붙으면 나 드디어 합격이야. 희주는 뛸 듯이 기뻐하더군요. 희주는 얼마 전 한 중견기업에 입사 지원을 했고 거기가 복지도 좋고 연봉도 좋다며 꼭 됐으면 좋겠다고 했었거든요. 기쁜 일이지만 반찬 가게 사장님 얘기를 듣고 온 저는 마냥 기쁘지가 않았어요. 정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찜찜한 기분이었거든요. 대놓고 물어볼까 싶다가도 설마 아니겠지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희주를 알아왔지만
저를 배신할 만한 애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연애 기간도 짧지 않고 그럴 만한 사람은 아닐 것 같았어요. 뭔가 반찬 가게 사장님이 오해를 하신 거겠지. 다른 사람인데 착각하신 거겠지. 그냥 그렇게 그 일은 덮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희주는 임원 면접까지 봤던 그 회사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정말 기뻐하더라고요. 숱한 면접을 봤지만 최종 합격까지 된 건 처음이니 더욱 좋았을 거예요. 희주는 다 제 덕분이라며 자기가 첫 월급을 받으면 거하게 한턱 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합격 축하한다고 제가 밥을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죠. 그리고 그날 제가 퇴근 후에 바로 간다고 희주에게도 레스토랑으로 바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그곳에 저희 남편이 먼저 와서 희주랑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부른 적이 없거든요. 희주와 둘이서 축하를 하려고 했는데 부르지도 않은 남편이 갑자기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얼떨떨한 기분으로 남편에게 물었죠. 어떻게 알고 왔어? 희주가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내가 형부한테도 말했어. 언니는 왜 형부한테 얘기 안 했어? 저는 좀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번호를 서로 알고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형부 번호를 알았어? 전에 물어봤었어. 언제? 전에. 같은 집 살면서 번호 정도 물어봐야지. 저는 좀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언제 번호를 주고 받았고 언제 개인적으로 연락할 정도로 친해진 건지. 일단 주문을 하고 식사를 했지만 머릿속에서 반찬가게 사장님 말이 자꾸 맴돌더라고요. 그렇게 심란했는데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희주를 축하해 줬습니다. 처제, 취업 축하해.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 돈 열심히 벌어. 그래야죠. 그리고 저도 혜미 언니처럼 여기서 결혼도 하고 정착해서 살 거예요. 혜미 언니가 내 롤모델이잖아. 그러면서 저를 보고 웃는 겁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롤모델이야. 롤모델은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잡아야지. 언니가 어때서? 회사도 탄탄하고 결혼도 잘했잖아. 나도 형부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남편을 보고 끼를 부리며 웃는 겁니다. 그 모습이 제가 아는 희주 같지 않고 몹시 낯설더군요. 그 일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착잡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두 사람 사이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대놓고 물어볼까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까놓고 물어보고 솔직하게 얘기를 들으면 내 속도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한편으론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희주는 새로 취업한 회사에 첫 출근을 했고 회사 분위기도 좋고 마음에 든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겉으로는 잘 됐다고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희주 있잖아. 이제 취업했으니 돈 좀 벌어서 집 구할 때까지는 우리가 데리고 있는 게 어때? 저는 그 말에 놀랐어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는 제가 먼저 물어보려고 했단 말인데 갑자기 남편 입에서 먼저 저 소리가 나오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왜? 당장 살 곳을 어떻게 구해? 또 아무 데나 갈 수도 없고 나름 따져가면서 찾아봐야 되잖아. 그건 자기 사정이지. 여태까지 같이 살았으면 됐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닌 말로 친동생도 아닌데? 저는 저도 모르게 냉정하게 말이 나오더군요. 남편이 더 놀란 눈치였어요. 같이 살자고 할 땐 언제고. 그건 그 이모가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고. 이제 취업했으면 내 할 도리는 다 했잖아. 우리 신혼부부인데 솔직히 같이 더 사는 거 좀 무리지. 말 나온 김에 내가 희주한테 집 구하라고 얘기할게. 그래 뭐. 저는 그리고 희주를 불렀습니다. 희주야, 이제 취업도 했으니까 너 살 곳 알아봐. 희주는 생각지도 못한 얼굴이었어요. 당장? 그래. 3개월 살기로 했잖아. 아직 한 달 남았는데. 그건 취업 준비할 때 얘기고 지금은 취업했잖아.
당장 알아봐. 당장은 좀 무리 아닐까? 나도 회사에 적응도 해야 되고. 희주야, 솔직히 신혼부부 사는 집에 이렇게 같이 살게 해준 거 나도 쉽게 허락해 준 거 아니야. 내가 네 사정 많이 봐준 거라고. 취업도 했으면 당장 집 알아보고 네가 먼저 나가겠다고 해야 맞는 거 아니니? 쌀쌀한 제 말에 희주도 표정이 굳더군요. 그리고는 몹시 섭섭하다는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 내가 눈치가 없었네. 당장 알아볼게. 저는 한편으론 내가 너무 모질었나 싶으면서도 계속 남편과 희주 사이가 찝찝하게 느껴져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이렇게 혼자 전전긍긍 할 바에야 차라리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기든 아니든 확실하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날 당장 인터넷으로 크기가 작고 녹음 시간이 최대로 긴 녹음기를 주문해 회사로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거실 책장에 녹음기를 켜둔 채 잘 숨기고 출근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에게도 희주에게도 야근 때문에 많이 늦는다고 연락을 해놨죠. 퇴근 후 저는 일부러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죽였습니다. 속에서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겠지. 내가 쓸데없는 의심을 하는 거겠지. 막상 녹음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겠지. 그렇게 곱씹었어요. 그리고 10시가 다 돼서 집으로 갔어요. 남편은 방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군요. 저는 일단 모른 척하고 새벽쯤 몰래 녹음기를 빼와서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에 연결을 하고 낮에 집이 비어있는 시간은 건너뛰고 녹음이 시작된 부분부터 듣기 시작했죠. 소리를 들어보니 남편이 먼저 퇴근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집에 왔어. 오늘 얘기 들었지? 늦게 온다고. 지금 오고 있어? 저녁에 뭐 시켜 먹을까? 전에 족발 먹고 싶다고 했지? 알겠어. 내가 시켜둘게. 빨리 와. 그리고 남편의 콧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늦게 갔으니 당연히 희주에게 하는 전화였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희주도 왔는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빠, 나왔어. 왔어? 차 많이 막히지? 괜찮아. 족발 왔어? 아직. 옷 갈아입고 와. 오면 내가 받아 놓을게. 그래. 두 사람은 엄청 가깝고 친해 보였습니다. 그것 자체로도 저는 좀 놀랐어요. 저번에도 느꼈지만 제가 모르는 사이 두 사람 몹시 친해져 있더군요. 게다가 제가 없을 때의 호칭은 형부가 아니라 오빠인 것도 놀랐습니다. 잠시 후 배달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두 사람이 먹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그러던 와중에 하는 대화 소리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오빠, 이러고 있으니까 꼭 신혼부부 같다. 그지? 그러게.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지. 아, 진짜 좋다. 오빠 와이프 자리 내가 확 뺏어버릴까? 남편은 그 말에 뭐가 재밌는지 낄낄거리더군요. 그럴 수 있어? 왜 못해? 솔직히 오빠도 언니보단 내가 더 좋잖아. 그렇긴 한데 오빠는 나를 먼저 만났어야 돼. 그랬으면 이 집에도 내가 사는 건데. 취업도 했겠다. 오빠랑 여기서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언니가 며칠 전에 나한테 집에서 나가라더라? 안 그래도 내가 너 계속 같이 살면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하던데. 아, 짜증나, 진짜. 그 말 하는데 얼마나 짜증나게 말하는 줄 알아? 자기 집이라 그거지? 정작 지 남편은 내 건데. 희주의 말을 듣는데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남편은 좋다고 실실대고 있더군요. 오빠, 그냥 언니랑 이혼해버려. 하고 나랑 살자. 어떻게 그래.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언니보다 내가 좋다며. 야, 그래도 그렇지. 치, 말뿐이었구나. 그리고는 한참 먹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빠, 밥 먹고 방에 들어갈까? 좋지. 근데 갑자기 햄이 오면. 늦게 온댔잖아. 괜찮아. 아, 걸리면 골치 아픈데. 그래도 스릴은 넘치지 않아? 모텔 이런 데보다? 그렇긴 하지.
저는 도저히 더 들을 수가 없어서 이어폰을 빼버렸어요.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받은 배신이 너무 컸습니다. 온몸이 정말 주체할 수도 없이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람피는 남편 놈이나 같이 살게 해줬더니 뒤통수 치고 제 남편이랑 놀아난 그년이나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두 사람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무릎 꿇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이럴 때일수록 섣불리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았거든요. 창문이라도 열고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비참하고 괴로웠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날 저는 잠 한숨 못 잤습니다. 자꾸 눈물이 나고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마음을 가까스로 붙잡았어요. 그렇게 저는 뜬 눈으로 작은 방에서 밤을 지샜어요. 그날 얼마나 괴로움에 몸을 떨었는지 저는 다음날 지독한 몸살까지 걸렸어요. 연차를 쓰고 집에서 며칠을 끙끙 앓았죠. 몸도 너무 아프지만 몸보다는 마음이 더 아프고 괴롭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 와중에 남편과 희주는 방에 자꾸 들어와서 몸은 괜찮냐며 약은 안 먹어도 되냐고 하면서 걱정하는 척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있느냐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 악물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몸살과 괴로움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몸이 회복되고 나니 저는 약간의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배신을 겪었는데 남편과 더 이상 살 순 없었어요. 이혼을 하고 갈라서야 한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도 없고 크게 걸릴 만한 문제는 없었어요. 하지만 순순히 물러나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누구 좋으라고요.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어디 두고 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돼서 다음 날은 출근을 해야 된다고 밀린 일이 많아 늦게까지 일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걱정하는 척 하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제 태블릿 PC에 녹화 어플을 깔았습니다. 저전력 모드로 하면 하루 종일 녹화가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거실 책장에 있는 액자 사이로 태블릿 PC를 넣어두었어요. 약간 티가 나긴 했지만 일부러 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들키진 않을까 싶어 이중으로 녹음하자 싶었어요. 그래서 녹음기도 다른 칸에 같이 설치해두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한 2시간 있다가 일부러 8시쯤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또 환장할 장면을 봤어요. 집에 도착해보니 두 사람이 거실에서 같이 영화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오자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일찍 왔네? 늦는다더니. 같이 영화 보고 있었네? 어? 아, 어. 내가 보자고 했어. 희주는 웃으며 TV를 끄더라고요. 두 사람이 같이 영화 볼 정도로 친한 사이였어? 에이, 뭐 영화 보는데 친해야 되나? 희주는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도 어색하게 굴더니 화장실을 가고요. 저는 부글대는 속을 겨우 진정시키고 몰래 태블릿 PC를 빼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 가서 녹화된 화면을 재생시켰어요. 제가 없는 집에서 두 사람은 아주 신났더군요. 거의 껴안다시피 하고 영화를 보면서 중간중간 키스하고 서로 만지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녹음으로 두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도 충격인데 직접 보는 건 10배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영화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둘 다 쪽쪽거리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일찍 오지 않았다면 아주 거실에서 뭔 짓을 벌였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다시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몸살 났을 때 누워서 수도 없이 마음을 다잡았지만 막상 눈으로 남편과 친한 동생의 외도를 확인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방에서 뭐 하냐고 노크를 하는데 저는 일할 게 남아있다고 말하고는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너무 분하지만 큰 소리로 울 수 없어 손가락까지 아득바득 물며 울었는데 다음날 보니 손가락 마디에 멍이 다 들 정도였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저를 배신한 남편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랑 친한 동생이랑 제 집에서요. 제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남편의 모습은 꿈 같더라고요. 게다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며 도와줬더니 죄의식도 없이 제 남편이랑 놀아난 동생에 대해서도 극심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 당장이라도 처단하고 내 인생에서 쫓아내는 게 맞는 건데 슬프게도 너무 괴롭고 아픈 건 제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가슴을 치며 배신감과 괴로움에 눈물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역시 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이 망하는 한이 있어도 저것들 인생도 다 망하게 할 거다. 그 결심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회사에는 반차를 쓰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해당 증거들은 동의 없이 녹음이나 촬영한 것이라 불법 수집 증거라고 하더라고요. 추후에 고소를 하면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벌금은 내도 그만이지만 일단 소장 제출 시에는 살짝 변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놔둔 태블릿 PC에 우연히 녹화가 된 거로요. 그리고 처음 했던 녹음은 나중에 추가 증거가 필요할 때 벌금을 내게 되더라도 쓰기로 했고요. 소송을 준비하면서 보니 참 가해자에게만 편한 게 법이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혼 소장과 상간녀 소장을 함께 준비했어요. 상간녀 소장은 희주 본가로 송달하기로 했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동안 저는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했어요. 집에 있는 두 사람 보는 것도 너무 역겹고 몇 번이나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더 크고 확실한 벌을 주기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희주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휴게실에 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당연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혜미야, 법원에서 상간 소장이라는 게 왔는데 이게 뭐니?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희주가 너네 남편이랑 바람을 폈다는 거야? 네.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너 뭔가 오해를 단단히 했나 본데 우리 희주 그럴 애 아니야. 너 제정신이야? 앞길 창창한 애한테 이런 걸 보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자식 편부터 들더군요. 이모, 아니 오희주 어머니, 제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했겠어요? 뭐 때문에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저 희주 위해서 신혼집에 같이 살게 해줬어요. 근데 희주가 제 남편이랑 제 뒤에서 놀아놨어요. 제 집에서 두 사람 잠도 자고요. 딸이 그런 거 안 믿기시죠? 저는 어떻겠어요? 제 속이 어떻겠냐고요. 말도 안 돼. 증거 있어? 너 증거는 있고 이러는 거니? 소송 중이라 증거 함부로 보여드릴 순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믿냐고? 믿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딸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겠네요. 혜미 언니 남편이랑 놀아났냐고요. 그럼 끊습니다. 저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희주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바들바들 떨더군요. 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상간 소장을 보냈다고? 언니 진짜 무섭다. 티 한 번 안 내놓고 뒤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게 네가 나한테 할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할 말 아니고? 뒤에서 감쪽같이 나 속이고 내 남편이랑 놀아난 건 너잖아. 언니, 뭔가 오해한 거야. 내가 형부랑 무슨 사이라고 그래? 너 우리 남편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했지? 나 이혼시키고 네가 데리고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해. 나 남편하고도 이혼할 거야. 근데 남의 가정 파탄 냈는데 너도 순순히 지나갈 순 없지 않니? 죗값은 치르고 데리고 살던지 해. 무슨 소리야. 나 형부랑 그런 적 없어. 너는 내가 쪼다로 보여? 내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런다고 생각해? 됐고, 오늘 오면 당장 네 짐 챙겨서 나가. 너 집 알아보랬는데 집도 안 알아봤지? 오늘 당장 나가. 언니, 진짜 왜 이래? 안 그랬다니까. 끝까지 발뺌이더라고요. 뻔뻔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제가 억울한 사람 몰아세우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야, 너 진짜 철면피다. 나 너 이런 앤지 몰랐어. 너를 위해서 먹여주고 재워준 값이 이런 거니? 너 인생 이따위로 살지 마. 남자에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나 안 그랬다고. 증거 있어? 언니 혼자 오해하고 왜 미쳐 날뛰는 거야? 언니 우부증이야?
저는 그 말에 머리에 있던 정신줄이 끊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의부증? 이게 우기면 다 없던 일인 줄 아니? 야, 너 그 머리로 취업은 어떻게 했니? 소송이라는 게 증거도 없이 우긴다고 되는 건 줄 알아? 이게 그나마 있던 정을 생각해서 좋게 좋게 해주려고 했더니 사람 돌게 만드네? 그래. 네가 그토록 원하는 증거 딱 기다려. 내가 보여줄게. 저는 그 길로 제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USB에 저장해둔 그 영상을 열었어요. 두 년놈들이 부둥켜 안고 키스하고 난리치는 그 부분을 캡처한 후에 인쇄를 했습니다. 팀장님께 사정을 대강 말씀드리고 그 인쇄한 종이를 대봉투에 넣어들고 그대로 그년 회사로 출동했습니다. 얼마나 열이 받는지 너 죽고 나 죽고 다 한번 죽어보자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운전하는 와중에 남편한테도 전화가 오더군요. 아마 희준현이 남편에게도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왜? 여보, 어디야? 자기가 무슨 오해가 있었나 본데. 희주한테 전화 왔어? 어? 너는 딱 기다려. 아직 네 차례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희준의 회사를 찾아갔어요. 혹시나 출입구에서 경비가 막으면 뭐라고 변명할까 고민했는데 다행히 경비는 없고 1층 로비를 지나니 바로 사무실이더라고요. 인사팀 팻말을 보고 들어가 홍보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홍보팀에 같이 사는 동생이 있는데 서류를 갖다 달라고 해서 왔다며 직접 전해주고 가겠다고 했어요. 홍보팀은 2층이라고 알려주길래 저는 그 길로 올라갔죠. 1층과 달리 2층은 전체가 다 오픈되어 있는 채로 여러 팀이 모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중 홍보팀 팻말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제가 그 앞에 우뚝 서자 희주는 저를 보고 기함하더라고요. 진짜 올 줄은 몰랐겠죠. 다른 동료들도 어리둥절해하며 저를 봤습니다. 그 와중에 한 분이 저에게 어떻게 오셨냐 물었고 희주는 달려와서 저를 잡더라고요. 얼굴이 사색이 된 채로요. 여길 왜 와? 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자꾸 발뺌하길래 직접 증거 보여주려고. 제가 큰 소리를 내자 사람들은 다 웅성거리며 봤어요. 희주는 저를 막 잡아 끌더라고요. 일단 나가서 얘기해. 저는 그런 희주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싫어. 여기서 얘기할 거야. 아까 죽어도 아니라고 증거 있냐고 하더니 내가 뭘 들고 올 줄 알고 이래? 왜 이래 진짜? 그러게 남의 남편이랑 왜 놀아나는데? 제 말에 사무실은 삽시간에 웅성웅성 다른 팀 사람들까지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희주는 거의 울듯이 나가자며 저를 잡아 당기더군요. 저는 보란듯이 외쳤어요. 네가 그런 적 없다고 우기길래 내가 직접 증거 들고 왔어. 내 남편이랑 내 집에서 놀아난 증거들. 여기서 보여줄까? 언니!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네 친언니는 아니지만 그만큼이나 너한테 잘했어. 근데 어떻게 동생이란 년이 언니 뒤통수를 이렇게 치니? 너는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어? 개념 없고 정신머리 없는 년이 회사는 다녀서 뭐 할 거고 돈은 벌어서 뭐 할 거야? 나 이혼시키고 내 자리 차지하고 싶다고 했지? 좋아, 그렇게 해, 얼마든지. 바퀴벌레만도 못한 너랑 내 남편 이제 안 보고 살고 싶어. 저는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그러자 그 팀의 한 분이 저에게 오더군요. 저기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여기 일하는 사무실인데. 저도 그러려고 했거든요. 근데 얘가 발뺌하면서 저를 의부증으로 몰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증거 들고 왔어요. 증거 있냐길래요. 그치 희주야? 희주는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얼굴이 시뻘개지더니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끝까지 소리쳤어요. 어디가? 증거 봐야지. 내 남편이랑 키스하고 놀아난 사진 내가 들고 왔어. 저는 그렇게 말한 후 그 서류를 그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그대로 사무실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다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땐 저도 너무 흥분 상태라 부끄럽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차에 올라탔는데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어디야? 희주 사무실. 너랑 희주랑 내 집에서 바람핀 증거 갖다 주러. 어? 아, 자기야, 왜 그래? 나 처제랑 그런 사이 아니야. 아, 이것들이 진짜 쌍으로 이러네. 너네 회사 가서도 보여줄까? 아,
그리고 처제는 무슨 처제야? 앞에서는 처제라면서 뒤에선 오빠 자기 했던 거 진짜 역겹다. 너 그런 쓰레기인지 몰랐어. 우린 이혼이야. 그리고 위자료 소송도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갑자기 무슨 말이야? 왜 이래? 너는 회사 가서도 뿌려줄까? 내가 지금 뽑아온 게 하나밖에 없어서 못 가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 뽑아온 증거가 더 있었으면 남편 회사도 찾아갔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집으로 가고 남편 짐을 대충 쌌습니다. 남편은 헐레벌떡 집으로 왔더군요. 나가. 자기야, 왜 이래? 자기라는 소리 한 번만 더 해. 네 자기는 희주 아니야? 나랑 이혼하고 그년하고 결혼하고 싶다며. 그렇게 해. 근데 꼴 보기 싫으니까 너네 집으로 가라고. 내가 나가고 싶은데 우리 친정은 여기서 머니까 시댁 가까운 네가 나가. 오해야, 전부 다. 희주가 날 꼬셨어. 내가 좋다면서. 처음엔 이러면 안 되지 했는데 어떡해, 나도 남잔데. 대놓고 그렇게 유혹하는데. 네 말 사실이라고 쳐. 대놓고 유혹하면 홀라당 넘어가는 너는 정상이니?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냥 실수였어.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잖아. 실수할 수는 있어. 그치만 실수했으면 그 대가도 치러야지. 나가. 내가 왜 나가? 안 나가? 그래, 너네 집이도 하니까 그럼 살아. 근데 지금 안 나가면 나 내일 너네 회사 가서 증거 다 뿌릴 거야. 뭐? 내가 못할 것 같아? 명예훼손? 그까짓 거 벌금 내면 그만이야. 내가 못할 것 같아? 미치겠다, 진짜. 왜 이래? 저는 못 참고 화장대에 있던 로션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어요. 깨지지는 않았지만 쾅 소리가 나고 남편이 벙쪄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나한테 왜 이러냐고? 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바람은 네가 펴놓고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내가 너랑 희주 노란한 거 알았을 때 기분이 어땠겠어? 나 진짜 창문 열고 뛰어내리고 싶었어. 믿었던 두 사람한테 보기 좋게 배신당한 그 기분 네가 알아? 나 지금 주방 가서 칼 들고 와도 너 할 말 없어. 이 정도만 하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지금 내가 눈에 뵈는 게 있는 줄 알아? 저는 진짜 제가 느껴도 살기가 가득할 정도로 말했어요. 그때의 심정은 정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같이 죽고 싶더라고요. 남편도 그전까진 징징거리다가 제 말에 놀란 것 같았어요. 연애 때나 결혼 때나 이런 모습은 한 번도 본 적 없으니 자기도 놀랐겠죠. 제 서슬퍼런 말에 남편은 결국 짐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 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혜미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뭐가? 희주 엄마가 네가 뭘 오해하고 희주를 고소했다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난리가 났어. 저는 그 말에 다시 꼭지가 돌았습니다. 오해? 와, 진짜 끝까지. 지네 딸한테도 전화했는데도 그렇대? 도대체 무슨 일인데? 아, 엄마, 우리 집에 희주 같이 사는 거 알지? 그래, 엄마가 그러지 말랬는데 네가 기어코 3개월 데리고 산다고 했잖아. 사실 희주가 한동안 같이 살기로 했다는 걸 엄마에게 말씀드렸을 때 엄마는 반대하셨거든요. 희주 엄마한테는 잘 얘기해 줄 테니 그러지 말라고요. 그치만 제가 그냥 3개월만 데리고 있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년이 바람났어, 한서방이랑. 뭐? 그래서 내가 증거 잡고 상간 소장 보낸 거야. 근데 희주 엄마가 내 말 안 믿고 지 딸한테 그런 거 보냈다고 난리야. 엄마는 제 말에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엄마에게까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었지만 저도 그땐 너무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진짜야? 걔네가 바람 폈고 네가 증거도 다 잡았다고? 어, 걔네 엄마는 증거 보자는데 지금 소송 중이라 함부로 증거는 못 보여줘. 근데 엄마한테만 말하자면 둘이서 그러고 있는 거 내가 다 찍었어. 녹음도 했고. 지금 한서방 집에서 쫓아냈어. 나 이혼할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 얼마 안 됐어. 너는 그런 얘기를 왜 엄마한테 미리 안 했어? 다 얘기했어야지. 엄마의 말에 저도 다시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도 울고요. 너 혼자 얼마나 속상하고 힘들었을 거야.
다 끝나면, 전부 끝나면 말하려고 했어. 어휴, 엄마랑 저랑은 그 후로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 엄마가 분노에 차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여편네가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그래 놓고 네가 지 딸한테 이상한 고소장 보냈다고 도리어 나한테 난리를 쳐? 가만 안 둬. 엄마 그냥 냅둬. 어차피 소송하면 되는데 뭐. 이걸 어떻게 냅두니? 너는 신경 쓰지 마. 지 새끼 취업시켜야 된다고 너네 신혼집에서 지내게 한다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 가만 안 있어 내가. 엄마는 그렇게 화가 단단히 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말릴까 하다가 갑자기 저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져서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하며 그냥 관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멍하게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기분이 너무 멍하더라고요. 그런데 번호키 열리는 소리와 함께 희주가 들어오는 겁니다. 울었는지 얼굴이 화장 범벅이 된 채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잘못은 누가 했는데. 저도 죽일 듯이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네 짐 갖고 당장 꺼져. 나갈 거야. 안 그래도 짐 가지러 온 거야. 희주는 쿵쾅거리면서 지방으로 가더군요. 저게 끝까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저는 속이 다시 부글거렸어요. 방 안에서 한참을 소란스럽게 하더니 잠시 후 캐리어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현관 앞에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이제 속 시원해?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누구더러 속 시원하냐고 하는 건지. 저는 화가 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미쳤나 진짜. 너 때문에 나 회사에 소문 다 났고 인사팀 면담까지 했어. 쪽팔려서 회사 어떻게 다녀?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네가 내 남편이랑 놀아나서 그렇게 된 걸 나보고 어쩌라고. 이럴 줄도 모르고 그런 짓을 저질렀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지 알면서 이렇게 망치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진짜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었어요. 진짜 머리채라도 잡을까 하던 그 순간 다시 번호키 소리가 들리면서 남편과 어머님이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 가서 어머님에게 다 얘기를 한 모양이었어요. 남편과 어머님은 들어오려다 현관 앞에 서 있는 희주를 보고 멈칫하더라고요. 오셨어요? 어머님은 희주와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혜미야, 대강 얘기는 들었다. 이게 뭔 일이라니? 쟤예요. 바람났다는 개가. 저는 희주를 가리켰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은 희주를 빤히 보고 희주는 슬금슬금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가 자기 유리한 대로 말했을 텐데 제가 확실하게 다시 말씀드릴까요? 아니다. 문석이가 솔직하게 다 말했어. 그리고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대. 실수였대. 드디어 인정은 하네요. 잘못했음 이혼하면 되겠네요. 예, 너무 그러지 말고 결혼 생활 하다 보면 별별 일 다 있어. 이번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진짜 실수였대. 저 여자애가 몸으로 막 들이대니 얘도 남잔데 잠깐 눈 돌아서 실수한 것 뿐이야. 어머님의 말에 희주는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남편은 슬금슬금 눈을 피하고요. 남편 지도 좋다고 바람핀 주제에 전부 희주한테 덮어 씌우는 꼴을 보니 그나마 있는 정도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죠. 실수는 무슨 실수예요. 한두 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집에서 아주 대놓고 저를 속이고 그랬다고요. 솔직히 이 기집애 네가 아는 동생이라며. 문석이는 네가 부탁해서 같이 사는 거 허락해 준 거고 네가 왜 이런 화상을 집에 끌어들였어? 어머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상황이 어찌됐든 저희가 바람 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 네 말은 맞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쩔쩔매더니 벼랑간 희주를 노려보며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야, 너는 사람이니? 기껏 같이 살게 해줬더니 뒤통수 치고 언니 남편을 유혹해?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게 다 있어? 왜 멀쩡히 있는 남의 가정을 파탈시키냐고? 어머님의 말에 희주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따졌습니다. 말씀 진짜 심하시네요. 저도 피해자예요. 오빠가 먼저 꼬셨거든요? 야, 내가 언제? 네가 혜미 없을 때 툭하면 같이 밥 먹자느니 술 먹자느니 들이대고 꼬셨잖아. 너도 좋다며. 언니랑 헤어지고 나랑 살고 싶다며.
어디서 말을 지어내?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냐? 네가 혜미보다 나은 게 뭐 있다고. 내가 너 같은 거라 살아. 뭐라고? 너 말 다 했냐? 이제 둘이 대놓고 욕하며 싸우더라고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머님은 저를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고 둘은 싸우고 있고 아주 개판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아프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를 붙잡고 늘어지는 어머님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다 나가세요. 그리고 제 마음 변하는 거 없어요. 이혼할 거고요.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겁니다. 어머님 아들 혼자 되는 게 걱정돼서 이러시는 거면 저 기집애랑 같이 살라고 하세요. 세면이 얻으시면 되잖아요. 싫어 얘. 저런 근본 없고 미친 애를 어떻게 며느리로 얻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저도 싫거든요. 전부 다 나가라고요. 저는 못 참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안에는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 어머님은 한숨을 쉬더니 밖으로 확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붙잡고 잘못했다고 하고요. 잘못했어 자기야. 제발 나가. 그리고 저 기집애랑 살아. 좋아 죽더구만. 그런 적 없어. 그냥 눈이 잠깐 돌아서 그런 것 뿐이야. 사람이 가끔 제정신이 아닐 때 있잖아. 그런 것 뿐이야. 나한테 너밖에 없어. 희주는 엉엉 울면서 남편에게 티슈각을 집어 던지더라고요.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리고 희주도 펑펑 울면서 캐리어를 들고 나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계속 붙잡고 잘못했다고 하고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죠. 여보, 이렇게 붙잡고 징징거린다고 될 문제 아니야. 나 너무 큰 상처받았고 당신하고 다시 얼굴 보고 살 수 없어. 지금 용서해준다고 해도 당신만 보면 나 배신했던 거 끊임없이 떠오를 거고 그러면 우린 앞으로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 당신이 저지른 일이 그런 거야. 우린 이제 끝내는 게 맞아.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나한테 최소한 미안함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나 힘들게 하지 말고 마무리하자. 제 말에 남편은 한참이나 고개를 푹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대답도 없이 조용히 나가더군요.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저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아 몇 시간을 멍하게 있었습니다. 우주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이런 걸까 싶을 정도로 심란하고 울적하더군요. 그 후에도 남편은 여전히 이혼은 안 된다고 우겨댔고 결국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루한 재판 끝에 결국 제가 승소하게 되었고 이혼도 하고 위자료도 받게 되었습니다. 후일담이지만 저희 엄마 저한테 그 전화 받고 희준의 집 찾아가서 제대로 난리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동네에도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희준애는 동네 창피하다고 결국 집을 내놨다고 하고요. 희준은 힘들게 취업했던 그 회사를 퇴사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더라고요. 이제 막 입사한 새내기가 그런 더러운 소문으로 유명해졌으니 더 이상 다니기 힘들었을 겁니다. 중간에 희주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상간소송 취하하고 제발 합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희주가 직접 진심으로 사과하면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결국 사과 전화는 없었고 판결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희주가 저희 집에서 3개월 산다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하지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결국 희주나 남편은 저를 배신한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배신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으니까요. 보통의 정신머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제 호의를 고마워하고 행여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조심했을 거예요. 하지만 희주는 제 뒤에서 남편과 놀아나며 저를 조롱했고 남편 놈은 좋다고 그 장단에 맞춘 거였습니다. 그토록 좋아하고 아끼던 동생이었는데 이렇게 된 게 안타깝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이제라도 실체를 알게 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동안 너무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됐다 생각하고 이제는 잊고 살려고 합니다. 좋지 않은 기억은 최대한 지워버리고 앞으로의 인생에만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끝날 때가 반드시 올 테니 꿋꿋이 잘 버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랬듯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